여러분, 지상 31m 상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찔하게 높은 허공에서는요, 우리가 알던 그 단단한 강관 파이프도 더 이상 단단한 강철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엄청난 무게와 바람 때문에 어느 순간 툭 하고 부러지는 마른 스파게티 면처럼 변해버릴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이 구조물들을 지탱하는 산업안전 보건 기준 규칙입니다. 법에 적힌 이 숫자들, 이거 그냥 귀찮은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쌓아서 만든 거대한 자연의 힘에 맞서는 일종의 수학적 방패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 텍스트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아주 정밀한 3D CAD 프로그램을 딱 켠다고 생각해 주세요. 저랑 같이 안전구조물의 도면을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이 숫자 하나하나가 어떻게 물리적인 생명선이 되는지 함께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우리가 그릴 도면의 전체적인 목차 같은 거예요. 먼저 기준규칙 제59조와 60조로 기초와 뼈대를 세우고 제62조로 높이 쌓아 올린 다음에 제63조에 생명줄까지 딱 연결해 볼 겁니다. 각 조항이 구조물의 어느 지점에 적용되는지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CAD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고 생각하고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죠. 기준규칙 제59조와 제60조, 강관비계의 기초와 뼈대부터 모델링해 보겠습니다. 뭐든 땅부터 시작해야겠죠. 허공에 기둥을 세울 수는 없으니까요. 제59조 조립시 준수사항을 보면 비계 기둥이 땅속으로 푹 꺼지는 현상, 이걸 부동치마라고 하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밑받침 철물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쪽 기둥만 땅속으로 쑥 내려가면서 전체 구조가 기울고 결국 아래를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기초를 다졌으니까 이제 CAD 화면에 X축, Y축을 그어서 격자를 만들 차례입니다. 기준규칙 제60조에 나와 있는 수치를 그대로 입력할 건데요. 작업자들이 주로 움직이는 긴 가로 방향, 이걸 띠장 방향이라고 해요. 이쪽 기둥 간격은 1.85m 이하, 그리고 그와 직각으로 발판을 받치는 짧은 쪽, 즉 장선 방향은 1.5m 이하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다른 숫자도 아니고 왜 하필 1.85m라는 이렇게까지 정교한 숫자가 기준이 된 걸까요? 딱 떨어지게 2m도 아니고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휨 모멘트 때문입니다. 파이프 양쪽을 기둥이 받치고 있을 때 그 기둥 사이의 거리가 정확히 1.85m를 넘어가는 순간 파이프 중앙에 가해지는 힘 때문에 강철이 원래대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영구적으로 휘어지는 변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점, 바로 그 과학적인 한계치가 1.85m인 겁니다. 그래서 기준규칙 제60조를 보면 이 규정이 꼭 세트로 붙어 다니는 거예요. 비계 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다시 말해서 1.85m 이하 간격으로 설치된 파이프가 탄성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 최대 무게가 바로 400kg이라는 뜻이죠. 이 둘은 완벽한 한 쌍입니다. 자, 우리 도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Z축 방향으로 모델을 쭉 쌓아 올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요. 아래로 짓누르는 무게는 계속 쌓이고 위에서는 훨씬 더 거센 바람이 불어닥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건설 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31m는 과연 어딜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준규칙 제60조의 핵심인데요.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관관으로 묶어 세울 것.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꼭대기에서부터 줄자를 쭉 내려서 31m 지점을 딱 찍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수직 기둥은 무조건 파이프 2개를 겹쳐서 설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필 31m냐고요? 이게 바로 강관 파이프 하나가 버틸 수 있는 좌굴하중, 즉 버클링 로드의 한계점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짓누르는 수직 하중에 옆에서 부는 바람까지 더해져서 파이프가 더는 못 버티고 옆으로 픽 하고 휘어버리는 그 임계점이 계산상 약 31m라는 거죠. 자, 이번엔 다른 종류의 비계로 넘어가 볼게요. 기준규칙 제62조의 강관틀 비계인데요. 이건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온 프레임을 현장에서 레고처럼 착착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이 구조물 역시 높이가 20m를 초과하면 강한 바람에 전체가 넘어가 버리는 걸 막기 위해서 주틀 사이의 간격을 1.8m 이하로 더 촘촘하게 좁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앵커링, 즉 벽이음입니다.
제62조에 따르면 수직으로는 6m, 수평으로는 8m 이내마다 건물 벽에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이내마다예요. 이 간격을 아주 조금이라도 넘어가게 되면 구조물 전체가 바람에 떨면서 증폭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 앵커가 벽에서 통째로 폭혀버리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건물의 뼈대를 살펴봤고요. 이제는 좀 더 동적인 부분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수톤의 자재를 매달고 오르내리는 크레인과 달비개의 생명줄, 바로 와이어로프와 체인입니다. 기준규칙 제63조는 이 생명줄을 언제 버려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명확한 선을 그어줍니다. 우리 CAD 화면을 최대한 줌인해서 와이어로프 한 가닥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고 상상해 볼게요. 제63조는 이음매가 있거나 꼬인 건 당연히 쓰면 안 된다고 하고 아주 치명적인 두 가지 수학적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 숫자 7%입니다. 지름의 감소가 공식 지름의 7%를 초과한 것. 이런 로프는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아니, 7% 좀 달았다고 버리는 게 아깝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그냥 겉면이 살짝 긁힌 수준이 아닙니다. 지름이 7%나 줄었다는 건 이미 로프 안쪽에 있는 수많은 강철심들이 서로 비벼지고 마모되면서 구조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눈에 보이는 신호인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달기 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길이보다 5%를 초과해서 늘어난 것은 폐기해야 하는데요. 강철 체인이 5%나 늘어났다는 건 고무줄처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탄성의 한계를 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소성 변형이 일어났다는 증거고 이미 강철로서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죠. 자, 이 표는 제63조의 핵심 폐기 기준을 딱 정리한 겁니다. 와이어로프는 소선이 10% 이상 끊어졌거나 지름이 7% 넘게 줄었을 때, 체인은 길이가 5% 넘게 늘었거나 단면 지름이 10% 넘게 줄었을 때, 이때는 무조건 폐기해야 합니다. 섬유로프는 중간에 매듭을 지어서 쓰는 것 자체가 절대 금지되고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 머릿속 3D CAD 화면을 다시 줌아웃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들여 완성한 이 거대한 안전 구조물 전체를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함께 그려낸 최종 모델입니다. 1.85m 이하의 기둥 간격, 400kg을 넘지 않는 하중, 31m 지점 아래에 이중 보강 파이프, 수직 6m, 수평 8m 이내마다 설치된 벽 연결, 그리고 7%와 5%라는 폐기 한계선까지. 이 숫자들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빠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인 겁니다. 그럼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정교한 안전의 원리를 우리 삶에 한번 가져와 볼까요? 어쩌면 우리도 이미 한계 하중을 훌쩍 넘어서서 마음의 뼈대가 휘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모든 게 무너지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탱해줄 나만의 안전 수치는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